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리고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끝이 아니라 재보궐선거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 날아갈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양문석 같은 경우는 날아갈 것이고 등등등 뭐 많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도 3년 뒤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2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뭐 대선 이래버리면은 뭐 바로 그냥 뭐 내년부터 바로 선거 채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일단 윤석열 정부가 거의 뭐 개각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올 만큼 완벽한 이제 인사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당대표가 만들어지고 그 체제를 통해 가지고 선거를 또 치러야 되겠죠.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 누가 앞으로 당대표가 돼야 되는가? 반윤이 돼야 되냐, 뭐 친윤이 돼야 되냐, 뭐 벌써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얘기보다도 일단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 가지고 주류 이제 신문사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공통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치,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능력이 부족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 무슨 소리냐?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을 수 있냐?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해보고 일단 조선일보의 그 양상원 주필이 이번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굉장히 좀 강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 불통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그 양상원 주필조차도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니까 보수층 유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진보 정당이 이기는 게 이변이라는 것이다. 옛날에 한 8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보수가 당연히 승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로는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수가 이기는 게 오히려 이변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40, 50대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7.5%에 해당이 될 만큼 굉장히 연령대가 지금 이제 선거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40, 50대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사실상 민주당에 몰표를 주다시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게 지금은 정상이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이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0.7%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된 것이고 사실 그래서 지금 양상훈 주필이 얘기는 국민의힘이 모을 수 있는 표를 싹 다 긁어 모아야 그나마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싹 다 모으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인해 가지고 표를 지금 다 날려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가져다 줬던 나름의 선거 연합을 해체해버렸다. 0.7% 차이로 이겼던 대선 승리의 그 선거 연합이 누구냐?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듣더라도 감정적으로 약간 좀 격해지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양상원 주필 같은 경우는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과 우대를 해서 선거를 치렀어야 되는 것인데 다 잘라내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때 즉시 사과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을 총선 후에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의 총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위기가 아니라 이재명의 위기, 조국의 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모든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더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듣기는 어떠십니까?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디올백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치 공작 아닙니까?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 같지도 않은 인간이 벌였던 더러운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즉시 사과하는 게 맞았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다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성윤이 됐거나 이성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거나 전부 다 이거 수사를 했고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또 누구였습니까? 박범계 추미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는데 봐주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인데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치면 몰아치지 그때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내려고 진짜 안달이 나 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하러 도대체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이 지금 사건에 대해 가지고 봐주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 완벽하게 수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이거를 정치 공세로 써먹기 위해 가지고 특검을 막 계속 시도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종섭 대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종섭 대사가 뭘 잘못했는데? 불법을 뭘 저질렀는데 아무것도 불법이 없는데 왜 도대체 대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지만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피의자인 상태인데 저 사람을 왜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내보내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프레임이 또 먹히는 겁니까? 이 도주시킨 거 아니냐 도망치게끔 만든 거 아니냐 라는 프레임이 먹혀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또 이종섭 대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하나도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정말 잘못한 게 없지만 참으로 비극적인 게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재 지금 인식 수준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거에 대한 근거로 양상훈 주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증오하며 내쳤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세 사람 전부 다 당선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낳고 난 뒤에 출산 휴가를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조롱을 받았던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그리고 또 내로남불의 대명사 주구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된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것이고 여야 모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던 제기에 성공했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굉장히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중에서 재판만 지금 3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3년 안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중에 몇 개는 최소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대선 출마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야권으로 한다면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92석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쉴 새 없이 흔들어서 확실한 전국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리고 구속영장도 그렇게 피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피할 것이고 그러면 그 첫 번째 확실한 전국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또 해병대 최상병 그 사건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200석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가 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지금 192석이니까 국민의힘 중에서 8명 정도만이라도 반란을 하게 된다면 이거 특검이 통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8명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양주필 주장에 따르면 한 수십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과의 충돌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이제 또 양주필이 취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애당초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상했던 거 그게 윤석열 대통령 눈에 거슬렸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정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딱히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경제도 잘하고 있고 부동산도 잘하고 있고 외교도 잘하고 있고 정말 잘못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이게 뭐 국민성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 그냥 나 포기. 그럼 뭐 진짜 우리가 독재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제면 총통각과를 맞이를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나 국민성이나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보수 우파한테 불리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라고 한다면 이 운동장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이거를 인정하는 선에서 도대체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선거들, 지방선거가 됐거나 뭐 재보궐선거나 대선까지 진짜 코앞에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